베스티블 부분은 뒷부분도 열려요. 그래 안에 메쉬도 따로 있고 바깥에 스킨도 따로 있습니다. 군데군데 가이라인을 잡아줄 수 있는 포인트도 굉장히 많고 각 모서리마다 벤틸레이션이 다 있고요. 그리고 출입구는 양쪽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반 갈라지는 쪽이 출입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 열고 닫을 때 아래쪽에다 팩다운을 하나 해 놓으시면 반쪽만 열고 다니니까 잡고 당기고 하는 그 불편함이 없겠죠.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고, 전면 여기 우레탄은 지금 백화가 많이 생긴 건 아닌데 좀 많이 쭈글쭈글해져 가지고 주름이 좀 많이 가고 있는데, 이 주름도 사실 열풍이 좀 건조가 되잖아요. 그럼 주름도 어느 정도 펴져요. 그래서 건조기 한번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단 부분은 이렇게 메쉬로 처리가 돼 있죠. 비 올 때는 플라이를 씌우면 되고, 폴대는 상단에 2개 들어가고 사이드에 총 4개가 들어갑니다. 폴대는 막 엄청나게 두껍지는 않은데 강성이 충분히 있는 듀랄루민 소재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각 포인트마다 폴대가 교차되는 부분들은 바람에 강하도록 다 묶을 수 있는 것도 충분합니다. 자,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내부 지금 여기가 딱 중간이거든요. 여기서 제가 한 바퀴 삥 돌아볼게요. 딱 중간이고, 이렇게 돌면 전면에 우레탄 창, 요거는 스킨을 떼내고 달아도 되고요, 스킨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달아도 돼요. 지퍼가 2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있는 스킨을 반쯤만 내리고 우레탄 창을 달아도 됩니다. 그리고 출입구는 중간을 가를 수도 있고 양쪽에 지퍼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 지퍼를 잡고 말아서 올릴 수 있도록 또 만들어 놨고, 반쪽만 말아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에는 여기 메쉬 처리가 되어 있는 창문이 있어서 통기성은 진짜 좋습니다. 여름에도 충분히 쓸 만큼 괜찮은 텐트예요. 자, 여기도 원래 있는 스킨을 떼내도 되고 안 떼내도 상관없습니다. 자, 떼내서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사용하실 때는 베스티블 달아서 뒤에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성인 지금 누워있는 방향 있죠. 요 방향으로 보시면 4명 정도가 충분히 잘 수 있고요. 세로로 하면 한 3명 정도 잘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자, 요 안으로 잠깐만 더 들어가서 보시면 공간이 굉장히 넓게 빠져 있죠. 천장에 보면 뭐 고리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너 텐트가 출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아직까지는 계획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 안에 공간까지 뭐 이너 텐트를 쳐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야침 2개를 이 안에 나란히 놓고 안에다가 난로 하나 놓고 여기다가 그냥 침실로만 아예 꾸며서 사용할 수도 있는 공간이에요. 출입은 저길로도 가능하고, 다음번에는 여기다가 야침을 깔고 코트 텐트 넣어서 한번 사용을 해볼 생각입니다. 굉장히 광활해요, 넓이가. 천장 부분에도 이런 것들 말아서 정리할 수 있는 고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 고리들을 활용을 해서 요새 조명 같은 거, 인어프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줄 조명, 그런 거를 빙 둘러 가지고 설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리들, 끈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오링도 많고, 온거 이제 걸 수 있는 부분들은 진짜 많다고 보시면 돼요. 벤틸레이션도 충분하고, 그리고 밑에 부분에 보면 여기 아래쪽에 메쉬 처리로 해놨어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기는 있어요. 어떤 부분에 단점이 있느냐 하면 이 부분이 아래쪽이 있죠. 이 아래 부분이 이게 지퍼 같은 게 없어요. 이너 스커트가 출입구 쪽에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따로 놀기 때문에 바람이 살짝 이 밑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걸 방지하고자 그라운드 시트까지 제공하니까 그라운드 시트 썼을 때는 별 문제는 없지만, 어쨌든 이게 바람이 살짝 밑으로 들어올 수 있다. 출입구 쪽이 떠 있습니다. 완전 지퍼로 닫히지 않는 구조예요. 이번이 이 터틀돔과 베스티블을 처음 결합을 해서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혼자 사용하기에는 너무너무 넓은 공간을 제공해 줍니다. 확실히 좀 잘 만들었어요. 얘는 스킨 자체도 되게 가볍거든요. 나일론 립스탑으로 만들었고, 얘가 70D 정도가 돼요. 엄청 얇은 것도 아니고요.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는데 나일론이니까 얇습니다. 결론은 환경에 따라서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데, 어저께 제가 밤에 잘 때는 등유난로를 안 돌리고 잤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텐트 안이 굉장히 추웠겠죠. 바깥하고 별 차이가 없었는데, 여기가 데크고 밑으로 바람이 통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결로는 한 개도 안 생겼어요. 그래서 아침에도 보통 등유난로를 계속 펴놓고 결로를 말리고 철수를 하는데, 아침부터 등유난로는 그냥 바로 꺼버렸습니다. 안에다가 어저께는 고동 텐트를 설치를 하고 사용을 했는데, 공간이 뭐 뒤로 바짝 붙이면
앞에 한 30cm 정도 남는 공간인데 고동 텐트도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좁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는데 이 안에 만약에 넣게 되면 같은 브랜드에서 나온 캔빌의 크랩 2P 정도까지는 천고가 충분히 나와서 넉넉하게 들어갈 것 같고, 하여튼 이 베스티블이 생각보다 공간이 굉장히 큽니다. 뭐 이 안에서 설 수는 없는데 꽤 넓은 공간을 제공해줘서 얘가 아마도 이 안에 들어가는 전용 이너 텐트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고리는 또 다 만들어 놨어요. 언젠가는 출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이 안에다가 이너 텐트까지 이제 걸어 가지고 설치를 하면 4명 정도는 빠듯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3명 정도까지 넉넉하게 잘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스커트도 충분히 길이가 다 길어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바람 같은 거 다 막아주고 있고, 그리고 스커트가 베스티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겹만 돼 있는데, 요 터틀돔 같은 경우에는 2겹으로 돼 있어요. 이너 스커트도 있고 바깥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바람 같은 걸 잘 막아주고, 그리고 안에 저는 어저께 사용을 하지 않았지만 그라운드 시트도 있어요. 그 그라운드 시트가 욕조용으로 돼 있는데 그것까지 결합을 해주면 밑에서 올라오는 냉기도 다 막아주고 결로도 엄청 많이 잡아줄 수가 있겠죠. 내부에는 위에 제가 이 쉘터를 좀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천장에 완전히 메시까지 열리지는 않지만 4개의 방향에 천장이 이렇게 열리거든요. 공기순환을 굉장히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안에서 음식을 해 먹었을 때 냄새를 빨리 뺄 수 있어요. 그리고 천장을 다 걷어버렸을 때도 플라이에 TPU가 달려 있거든요. 그것까지 덮으면 우중 캠핑이나 설중 캠핑을 할 때도 위에서 내리는 눈이나 뭐 비를 보면서도 캠핑을 할 수가 있겠죠. 얘를 사용을 하고 한 1년 정도를 제가 창고에 그냥 계속 넣어놨는데 아무래도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보관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플라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백화가 생겼고, 그리고 전면 우레탄 같은 경우도 지금 백화가 생겼는데, 요즘 백화를 처리하는 방법들이 이미 다 나와 있죠. 옛날에는 막 닦았는데 지금은 한 70도 정도 되는 열로 건조기에서 한 20분 정도를 돌려주면 백화가 다 날아간다라는 실험 테스트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한 번씩 코인 세탁방에 가가지고 한번 돌려주면 또 깨끗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치를 했을 때는 터틀돔만 설치할 때는요 한 15분 정도 소요하면 거의 끝납니다. 그리고 베스티블까지 설치하면 총 다 해서 한 25분 정도 하면 뭐 진짜 넉넉하게 쳐도 30분 안에 피칭이 끝나요. 폴대가 별로 많이 안 들어가서 굉장히 치기가 쉽습니다. 이거를 사용을 하실 때는 이제 공간이 좀 나오는 데크나 사이트에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터틀돔의 장점은 단독으로 썼을 때 생각보다 공간이 굉장히 큰데 설치가 편하고 가벼워요. 텐트가 그게 장점인 것 같고, 이너 요거 베스티블까지 설치를 했을 때는 거실 공간이 굉장히 넓어지고 잠잘 수 있는 공간도 한 성인 4명까지는 잘 수 있는 공간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침실과 아예 분리를 하고 스킨을 그냥 닫아서 사용을 할 수도 있으니까 뭐 단독적으로 좀 안에 툴콘 같은 거 틀어가지고 난방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바깥에 등유난로를 돌리고 페니터를 돌리고 바깥에서 바람을 안으로 밀어 넣어 주면서 난방을 해도 됩니다. 겨울에는 특히 동계에는요 텐트 안에서 생활을 거의 대부분 다 하잖아요. 그러면 거실 공간이 꽤 잘 빠져야지 편안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얘는 돔 쉘터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베스티블까지 설치를 했을 때는 리빙쉘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폭이 굉장히 넓은 리빙쉘이라서 그냥 리빙쉘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리빙쉘은
늘 그 상태로 사용을 해야 되지만 얘는 이 베스티블을 따로 설치를 할 수도 있고 베스티블을 2개를 더 설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한 2가족 정도가 안에서 지낼 수 있는 굉장히 큰 대형 리빙쉘처럼 사용하거나 아니면 솔캠이나 뭐 한 2명? 3명? 2명, 3명 정도까지는 돔 쉘터 하나만 가지고도 캠핑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뭐 베스티블을 설치를 안 하는 경우에도 안에다가 따로 뭐 고동 코트라든지 2인용 이런 코트 텐트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면 또 전실 공간이 그렇게 좁지는 않으니까 다양하게 전천으로 활용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크기에 비해서 무게가 진짜 가볍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고 컬러가 여러 종류가 출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제 카키색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 화이트 톤으로 나온 것도 있었는데 블랙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정확하지 않은 정보인데 하여튼 컬러도 원래 캔빌에서는 한 4가지 정도의 컬러를 출시를 하거든요. 그건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킹은 다른 텐트들하고 도킹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캔빌의 카페 같은 데 가보면 그런 데 대한 노하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터틀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캔빌의 이제 카페, 네이버 카페도 한번 가입을 해서 정보를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리뷰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제품으로 좋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제 철수할 거예요.